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2강째 맡은 글로벌 한국학과 주원규 겸임 교수입니다. 여러분과 다시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 시간은 말 그대로 한국이 갖고 있는 그 자연의 독특함과 특징을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고요. 문화답사는 실제로 이제 문화를 답사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잘 그러지 못하는 게 좀 아쉽죠, 여러분. 그래서 저희가 또 브이로그나 여러 가지 블로그, 유튜브 방식을 통해서 여러분과 한국의 문화를 함께 답사해 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면 답사 같은 스타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형식과 지금 저희가 나누고 있는 이 동영상 강의의 형식과 지원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에 대해서 제가 만든 이 PPT 화면을 통해서 한국이 갖고 있는 1단계의 내용인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부할 것 같고요. 그렇게 자연 환경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한국이 갖고 있는 그 문화적 특성, 문화재적인 어떤 이미지, 입장, 이런 것들도 함께 아울러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해요. 네, 그렇게 진행을 해나갈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한국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시면서 한국을 잘 널리 알려주시고 그리고 각국에서 한국학이 갖고 있는 그 의미와 가치를 교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학을 오셨다라는 그 개념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오신 것 같아요. 더욱이 여러분들이 사실은 유학을 오셨는데 유학을 오신 그 학과의 선택이 글로벌 한국학과 아니겠습니까? 한국학을 뭔가 제대로 알리고 교류하는 데 쓰임을 받는 그러한 과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 이제 시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배우실 부분이 뭘까요? 산입니다. 네, 한국의 산. 자, 오늘 2강 한국의 자연과 문화답사에서 하실 거는 한국의 산이에요. 산에 대해서 배우실 겁니다. 한국의 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여러분도 산이 있죠? 그 베트남에서 오신 유학생 여러분들도 산이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나라에도 한국에도 산이 있습니다. 근데 한국의 산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한번 좀 조사를 좀 해보고 싶어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이 나오시는, 지금 여러분, 유학해 보신 분들의 그, 원래 고향 정도를 좀 찾아보면, 자, 베트남에서 오신 분들이 계시고, 학생들 계시죠? 그리고 일본에서 오신 학생도 계신 것 같아요. 자, 근데, 베트남의 산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베트남의 히말라야에서는 팡시팡산이 있죠? 제가 여기 이제 한번 가봤어. 다낭의 오행산 속에 이제 그 베트남의 팡시팡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거기 좋죠. 팡시팡산, 인도 차이나 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리는 팡시팡산은 베트남의 최고봉, 베트남의 자존심을 가진 명산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팡스판산도 되게 높죠, 여기가. 아마 되게 높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베트남이 산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은 그 마블 마운틴스 오행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인들의 민간 신앙을 대변하는 삶으로 물, 나무, 금, 땅, 불을 상징하는 5개 봉우리로 되어 있다. 그래서 산 전체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서 여러분 마블 마운틴이라고 부르죠. 여기 베트남의 산이네요. 네, 이 정도의 나라 소개를 좀 드렸고. 자, 일본의 산. 일본에도 산이 많죠. 근데 일본의 산은 제가 알기로는 가장 좋은 산 뭐가 있을까요? 좋다 나쁘다라는 거가 좋겠지만 제가 한번 가본 나라 중 가본 곳인데 후지산. 네, 후지산이 해발 3,776m네요. 참 높네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그 화산이 폭발했던 휴화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대표산, 자, 베트남의 대표산은 마블 마운틴이 있었다면
일본의 대표산은 후지산이 있는데 후지 마운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치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야마나시현과 시즈오카현의 태평양 연안에 접해 있다. 1707년을 마지막으로 폭발한 휴화산이다. 그러니까 이게 활화산, 그러니까 화산이 폭발했던 곳이야. 엄청난 곳이죠. 그리고 5개의 작은 호수가 이렇게 산 기슭에 있는데 그 중에 호수 이름 중에 이제 가와구치호가 있네요. 가와구치호는 호수의 잔잔한 수면에 후지산의 영상이 거꾸로 비치는 모습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이 일본의 산의 대표적인 상징이 후지산으로 알려져 있는데 후지산은 일본의 상징으로 신성시되어 해마다 여름이 되면 수많은 일본인이, 뭐 일본인만이 아니죠. 저도 가봤으니까. 한국인이 저도 가봤어요. 일본인이 산꼭대기에 신사로 등산을 한다. 그러면서 후지 하코네이스 국립공원의 주요 지형물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고 후지산의 사진도 참 아름답게 전개가 돼 있네요. 자, 여러분들이 오셨던 그 국가의 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다면 한국의 산은 한마디로 어떻게 요약될 수 있을까? 여기다 이렇게 써요.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반적으로 급강사면과 상대적으로 좁은 정상부 및 상당한 기복을 가지는 주변부보다 확연히 높은 지형이다. 이게 뭔 얘기냐? 그러니까 한국의 산은 되게 뭔가 좀 뾰족하다 이런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정상으로 올라갈수록 정상이 되게 좁아요. 그러니까 산이 이렇게 돌기가 올라오면서 지형의 변화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는 게 다 어느 국가마다 산의 특징인데 한국의 산은 그렇게 유형과 돌기가 아주 뾰족하고 날카롭게 솟아올랐다라고 표현하면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급경사면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사가 되게 높고 그리고 정상이 좁다. 그리고 이 올라가는 길이나 이 산세라고 하죠. 전체적 지형이 상당한 기복이 있다라고 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경사가 완만했다가 아주 부드러웠다가 갑자기 높아졌다가 또 완만했다가 이런 형태로 상당히 다이나믹한 기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한국이 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다라는 것이죠. 한국은 또한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 반도 지형 자체가 워낙 그 기복 있는 지형학적 변화를 일으켜 왔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살펴보면 한국의 산이 매우 좀 기복이 많은 다이나믹한 지형을 갖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게 한국의 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요약한 부분이고 또 연속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의 산에 대해서 좀 제가 설명을 적어봤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면서 좀 짚어볼까요? 한국은 나라가 전체 한 3분의 2가 산으로 돼 있어. 야,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3분의 2가 산으로 돼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노스코리아, 사우스코리아 다 합쳐서 산의 전체 3분의 2가 산으로 이루어져 있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이 산악국가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3분의 2가 산으로 돼 있는데 막 되게 높은 산이 적어요. 그 아까 여러분 일본 보시면 알겠지만 후지산 보세요. 3227m 뭐 해발 엄청 높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국토의 한 3분의 2가 산으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높은 산이 적어. 그러니까 이게 야트막한 산들이 되게 많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높은 산이 적으면 예로부터 산을 신성시했어요. 그게 여러분 아까 베트남에서 오신 학생 여러분들도 마블 마운틴도 뭐였죠? 베트남의 산도 신성시를 하죠. 그러니까 이 신성시가 뭐냐면 산이 뭔가 신성한 세크리트한 기운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베트남 분들의 민간신앙을 대변하는 산으로 5개 봉우리로 되어 있는 물, 나무, 금, 땅, 불을 상징하는 5개 봉우리로 되어 있는 마블 마운틴이 있었잖아요.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국도 산을 신성시했어요.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면은 뭔가 막 되게 신비롭고 엄청난 것이 숨어 있을 거다. 뭐 이러한 어떤 기대가 있었던 게 바로 한국의 산이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예로부터 산을 신성시해서 12종산, 5악, 4대 명산 등을 정하고, 자, 12종산이라는 게 뭐냐면요. 12개의 종교적인 산이다. 그러니까 종교의 의미가 가득 묻어 있는 산이 한국에 12개가 있다라고 해서 12종산. 그다음에 5악은 뭐냐면요. 악소리 난다 이거예요. 악이라는 게 되게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는 5가지 악이 중간에 이름을 갖고 있는 산 이름들이 있어요. 치악산, 설악산, 뭐 무슨 산이 또 있지? 뭐 있어요, 산들이. 그게 5가지 산이 있어. 그 되게 경사가 높고 되게 막 좀 지옥 같아. 막 올라가면 죽을 것 같아. 막 그런 산들. 근데 그런 산들도 되게 신비롭은 어떤 경사와 지형과 산세를 갖기 때문에 그것도 어떤 산을 신성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뭐 한국을 대표하는 4대 명산이 있습니다. 뭐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백두산 뭐 이렇게 나누어져서 4대 명산이라고 평가를 받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국토의 3분의 2가 산으로 좀 이루어져 있고 옛날부터 산을 이렇게 되게 신성시하게 여겨서 12종산, 5악, 4대 명산 등을 정해서 그런 산에 올라가서 이걸 프리스트라고 표현할까요? 제사를 지냈어요. 제사. 여러분, 제사를 지내다. 제사라는 걸, 이게 컬트적 행위인데, 제사를 한번 영어를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영어로 소통을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어서, 제사라는 뜻에 대해서 한번 영어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야, 제가 이거 제사라는 것도 영어를 모르니? 아니,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참나. 자, ritual. 그 다음에 메모리얼 서비스, sacrifice 이 정도가 되겠죠. 네, 영어로 보면 자 이렇게 발음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요거 한번 예로 한번 들어볼까? 원어민 걸로. Hold a ceremony to pray for the repose of one's ancestors. 자 여기서 지금 세레모니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이 제사 중에 또 죽은 사람을 기념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서 세레모니라는 단어가 등장하기도 하네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Hold a ceremony to pray for the repose of one's ancestors. 예, 세레모니라는 단어로도 쓰인다라는 거를 저희가 조금 확인해 봤나요? 자, 제사, 세레모니, 스피닝, 스킬트레 헤드, 뭐 요 정도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 지금 영어 발음을 말씀드렸던 것은 조상의 영혼의 제사를 지내다. 그러니까 조상의 영혼, ancestor, 조상의 어떤 그러니까 죽은 분들이잖아. 돌아가신 분들인데 그들에게도 어떤 spiritual, 영혼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영혼에게 뭐 그들을 메모리얼, 기억하는 행동을 했다. 그게 제사예요. 그래서 한국에는 산이 신성시되고 3분의 2가 산지로 이루어져서 제사를 지낸다. 이 정도로 됐고 특히 지역에 따라서 성산을 정해놓았다. 성산, 이거 Sacred Mountain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자신들의 마을을 지켜주는 Sacred Mountain이 있다라고 믿는 거죠. 그러니까 신성한 산이 있습니다. 라고 믿는 행위. 자, 그런 게 여기에서 쓰이고 있어요. 자, 지역에 따라서 성산을 정해놓기도 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높은 산.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인 산들도 있잖아요. 약간 야트막한 산들. 그런데 그런 야트막한 산들 말고 조금 더 높은 산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산들은 백, 불, 천, 골로, 황, 왕, 금강, 용 같은 글자를 택해서 산의 이름을 붙이기도 했다. 예, 그러니까 너무 낮은 산들은 산의 이름을 그렇게 백, 불, 천, 골로, 황, 왕, 금강, 용 이런 식의 이름을 잘 붙이지는 않았다라는 걸로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성산을 마을마다 정해놓기도 하고 높은 산에 이런 이름을 붙이기도 하고 그리고 한국의 역사를 보면은 이 한국이라는 이름, 코리아라는 이름을 갖기까지 시대적인 흐름이 있어요. 고조선이라는 나라가 있고 국가 시대가 있고 삼국시대가 있고 고려시대 있고 조선시대 있고 그 다음에 근대 한국 사회 이렇게 넘어가는데 삼국시대 아시죠? 삼국시대 이게 AD로 말하면은 한 4, 5세기경 정도가 되겠죠? 삼국시대 이후에는 이 한국의 산에 사찰이 깊은 산으로 많이 들어갔어. 그러니까
삼국시대, 고려시대, 그러니까 조선시대, 한국의 역사 중에 조선시대는 불교가 그 네이션 릴리전이 아니었어요. 국교가 아니었고 유교가 국교였었죠. 중국의 문화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텐데 한국의 종교적인 거나 사상은 중국과 많이 교류를 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주제학이나 성리학과 같은 학문, 곧 유교적 뿌리를 두고 있는 학문이 조선시대에 와서 각광을 받았고 그게 거의 메인스트림을 이루었던 것이었는데 삼국시대나 고려시대는 그러한 조선시대가 갖고 있는 유교 문화와는 다르게 이 불교 문화, 부디스트 트래디셔널이 상당히 발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삼국시대 이후에 한국의 산에 이렇게 템플, 그러니까 템플 아시죠 여러분? 불교 사원들이 삼국시대 이후에 산 속에 깊이 자리를 잡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 상상을 저는 참 하기가 어려운 게 우리가 옛날에 뭐 AD 300년, 500년경에 도대체 무슨 기술이 발달이 됐겠어요. 그러니까 뭐 아크테크처 테크니컬이 거의 발달이 안 됐을 거라고 전 보거든요. 집 짓는 기술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경사노포, 그 올라가기 힘든 등산 코스 트레킹을 넘어서 산속 깊은 곳으로 나무 갖고 들어가고 기와 갖고 들어가고 벽돌 갖고 들어가고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들을 갖고 들어가서 산속 깊은 곳에다가 템플을 지었다. 템플을 스트럭처 했다라는 것만 저는 들어봐도 야, 이거 정말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렇게 올라가기도 힘든 산에다가 건물을 지었다는 거예요. 템플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이렇게 빠진 경향이 있는데 여러 가지 산 명칭들도 있었지만 삼국시대 이후에는 뭔가 자신의 부디스트 스피리추얼, 곧 이 불심이라고 요약되는 불교적 정신을 본받아서 불교와 관련된 산 이름도 많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와 관련되어 이름을 지은 것도 많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정도 설명 좀 드리고 볼까요? 자,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한국의 산 설명 계속 이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산이 있으면 산맥이 있겠죠. 그러니까 산맥을 이거 영어를 계속 찾아봐야 돼. 자, 그냥 마운틴이 있다 그러면은 마운틴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산맥이 있습니다. 산맥을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자, 산맥도 마운틴스냐? 이렇게 되네. 산맥의 영어는 마운틴스네요. 그러니까 마운틴이 모여 있는 거야. 그리고 또 다른 단어로 렌지라는 뜻도 있어요. 렌지로도 됐는데, 자, 렌지라는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range, 어때? 괜찮죠? 자, 마운틴스도 한번 발음 한번 들어볼까요? the Rocky Mountains, 한 번 더. the Rocky Mountains, 럭키 마운틴. 그러니까 이거 미국의 산맥이에요. 럭키 마운틴. 자, 그리고 예시문 한번 들어볼까요? 이거 안데스 산맥에 살고 있는 160종 이상의 양서류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라는 그 뉴스 앵커의 멘트를 한번 들어볼게요. more than 160 species are at risk of extinction in the Andes Mountains. In the Andes Mountains. 그러니까 산들이다라고 이렇게 복수 형태가 되어 있는 게 바로 산맥이네요. 자, 한국도 산맥이 엄청 많죠. 3분의 2가 국토의 3분의 2가 산맥이니 뭐 말할 것도 없죠. 한국의 주요 산맥바닥과 구조선은 중생대 중엽과 말기의 송림운동, 대보운동에 의해 형성된 이후 계속적인 침식이 진전되어 왔다. 자, 송림운동이나 대보운동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요? 송림운동이라는 게 이거 잠깐 설명을 좀 드려야 돼. 이런 용어는 우리가 송림운동, 자, 습곡운동이란 뜻이에요. 단층운동. 그러니까 자, 지형학적으로 땅이 이렇게 다 고르고 평평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블록을 쌓은 것처럼 그 단층 지대가 다른 곳들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 일본에서 오신 유학생분들도 계신데, 일본 같은 경우는 섬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단층이 여러 가지로 구별되지는 않죠. 하지만 반도 국가로 되어 있는 한국의 국토, 영토의 특성상 그 단층 운동이 조금 빠르고 빈번하게 일어났다. 그게 지각 변동의 형태가 바로 속림 운동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단층 운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대보 운동이 뭘까요? 대보 운동. 또 이것도 지각 변동 중에 하나로 또 중생대 쥐라기 때 있었던 그 습곡 운동이에요. 역단층과 충산당층도 동반되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위아래로 흔들렸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주요 산맥의 방향과 그 전체적인 윤곽은 중생대, 고생대나 신생대가 아니라 중성대, 중엽, 말기 그 상하로 움직이는 속림운동, 좌우로 움직이는 대보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이후 계속되는 침식이 진전되어 왔다라고 되어 있어요. 침식운동, 그러니까 계속 깎이는 거야. 태풍이나 바람에 의해서. 그리고 대부분이 저산성 산지다. 그러니까 높지가 않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리고 지질구조의 방향에 따라서 북북서 남남동 방향의 대한산계와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요동산계, 북동 남서 방향의 진화산계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반도 지역을 두고, 이거 사실 베트남하고도 사정이 비슷한, 지형학적으로는 사정이 비슷해요. 베트남도 여러분, 베트남하고 캄보디아하고 이렇게 같이 국가적으로 합쳐서 뭐라고 부르죠? 인도차이나 반도라고 부르잖아요. 한국도 한반도라고 해가지고 북한하고 합치면은 그렇게 한반도로 되어 있는데, 산맥의 구조가 이 한반도에서 북북서 남남동 방향의 대한산계,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요동산계, 북동 남서 방향의 진화산계로 나뉘어져요. 그러니까 산맥의 줄기가 이렇게 세 갈래로 나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 정리를 해보면 대한산계, 처음에 말씀드렸던 북북서와 남남동 방향으로 이렇게 뻗어 있는 산들, 그게 무슨 산맥이냐? 태백산맥, 낭림산맥, 마천령산맥이다라고 불려요. 여러분, 태백산맥이 지금 유일하게 남한이라고 말씀드려서 죄송해요. 대한민국. 이게 이제 남한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노스코리아하고 컴페어했을 때, 비교했을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한국의 이제 그 정치적이고 그 국제적 역학관계 때문에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는 거죠. 자, 대한산계에서는 태백산맥만이 사실은 사우스코리아 지역이고 낭림, 마천령은 노스코리아 지역에 있어요. 요동산계는 강남, 저규령, 묘향, 언진, 멸악, 함경산맥. 이거는 한국, 소스코리아하고 겹치는 부분이 많지 않네. 저규령 정도가 겹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화산계에는 광주, 차령, 노령산맥이 있다. 이렇게 산맥이 이제 한국은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국토의 산맥 구조와 지형선, 구조선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뭐 한국의 산에는 높은 산들이 대체로, 그러니까 그래도 높은 산들이 있겠죠. 경동지형을 이루고, 그 다음에 이게 동쪽으로 이렇게 경사가 집중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태백산맥과 함경산맥을 중심으로 분포해요. 높은 산들이 태백산맥이나 함경산맥. 위도별로는 해발 2000m 이상 되는 높은 산은 대부분 북위 40도 이상의 지역에 분포한다. 최고봉은 백두산이죠. 2750 해발. 이어서 한라산이에요. 1950. 그리고 지리산 1915. 이게 높은 산이에요. 후지산에 비교하면 낮죠. 일본의 산은 되게 높은 거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산이 약 1500m 내외의 개마고원, 1000m 내외의 태백산지와 소백산지를 제외하면 대체로 한국의 해발 높이는 500m 내외의 저산지를 이뤄요. 그리고 고도봉 불표는 2000m 이상이 전국토의 0.4, 1500, 2000m가 약 4%, 1000에서 1500m가 약 10%,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그 고도가 매우 낮은 거예요. 근데 아시아 국가 전체로 보면요, 평균 고도가 960m인데
한국은 평균 고도 산의 높이가 482m밖에 안 돼. 되게 낮은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가 지금 산은 많은데 높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해봐도 되겠네요. 한라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마쳤고 두 번째 시간에 두 개의 명산을 위주로 한번 설명드릴게요.